그리하여 반년이 지나 봄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조용히 가정적인 사랑의 불꽃을 지켜나가는 부부와 같이 느끼고 있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거나 연애가 오래 가는 거나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달라지는 거는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지, 사실 결혼 자체가 그렇게 큰 뭐를, 특히나 요즘은 그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로돌프하고 엠마는 얼마를 사귀었을까? 제가 노트 정리를 보니까 3년, 4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귀었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을 만약에 관계를 가지면 임신을 했기가 쉬운데, 한 번 정도라도. 그것도 없고, 그리고 둘의 관계의 그 양상을 봐서 이거는 로돌프 입장에서 완전히 바람이고, 그 다음에 로돌프가 되게 용의주도한 사람이잖아요, 연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내가 이 생활을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라고 엠마가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4년째는 연애가 아니고 샤를로하고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고, 두 사람이 사귄 시점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연보, 여기를 보면 1842년 7월에 처음에 나타나요. 이 로돌프가 나타나고 병원을 찾은 게. 그 다음에 둘이가 도망가겠다고 한 게 1843년 9월 4일 롱디가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새롭대요, 프랑스어 보니까는. 자, 그때 이제 도망치기로 한단 말이에요. 한 1년 남짓 사귀었는데 그 사이 이미 벌써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거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나? 네, 좀 그렇네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엠마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이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연애의 정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는 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도피를 떠나야 되는 반면에, 로돌프는 이 엠마가 너무 들러붙으니까 이제 이거를 쫑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로맨스의 끝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완전 동상이몽이 된 상태에서 어쨌거나 이제 도망치자 하는데, 여기도 또 다 돈이에요. 엠마는 도망치기 위해서, 사랑의 도주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다. 우선은 뭐 엄청 넓은 망토, 이거 그러니까 빨간 모자가 쓰는 그 망토 있잖아, 이거. 근데 이제 더 넓은 거, 이렇게 널찍한 거, 이렇게 계속 또 돈 얘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사랑보다는 사랑의 캐리커처, 희화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갈 거냐 미루다가 말씀드렸듯이 9월 4일 월요일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돌프는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계획이 있어. 너는 이미 진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별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미학적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컬렉션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사귀었던 막 여자들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헤어질 때. 그러면서 이제 로돌프가 정말 온갖 거짓 투성이군 이러는데,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떼려니까 조금 아깝긴 한 거예요. 그래도 귀여웠는데 이렇게 떼다니, 이런 게 있는데, 그 버닝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각종 콜렉션하고 똑같은 거지. 그 스티븐 연, 이름 까먹었는데, 그 배우가 스티븐 연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콜렉션 갖고 있는 것처럼 로드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거는 미적인 태도만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지, 거기다 감정을 쏟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반복되는 하나의 이게 루틴이에요, 로돌프한테는. 이별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선물을 넣는데 제철 과일을 넣습니다. 이것도 좀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장미꽃 다발, 뭐 수레국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캄파눌라꽃 뭐 이런 게 아니라 살구, 이건 제철과의 살구를 이제 해갖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가 그 살구를 먹다가 용비를 지나쳐서 루앙으로 가는, 이게 뭐지, 로돌프를 보고 자기가 속았다는 거를 알고 기절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 뇌망령이다 해갖고 진단을 받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계속 알아누워 있는데 9월 4일에 이렇게 일이 된 거잖아요. 잼을 바른 빵을 먹기 시작한 게 10월 중순쯤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이제 알아 누워가지고 있는데, 샤를르는 지금 되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내도 아프고, 아이도 어리고, 돈 문제도 이제 크고, 이게 엠마가 빚을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근데 이제 엠마는 낭만주의의 또 다른 발현인 연극성에 탐닉한다. 성녀가 되기를 꿈꾸고. 그러려면 이것도 또 돈인 거예요. 그래서 묵주가 필요하고 부적이 필요해요. 또 돈 주고 다 사야 되고. 에메랄드를 박은 성자의 유물상자, 이것도 또 돈이죠. 그 다음에 각종 종교서적을 이제 탐독하고 자선활동까지 벌린다. 이것도 되게 엠마를 설명하는 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이게 돈을 이걸 뿌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나중에 거지를 3번 만나게 되는데요. 만난다기보다 엠마 앞에 거지가 3번 출몰하죠. 그것도 돈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그리고 이 소설의 문체, 파토스 이런 걸 보여주는데 돈만한 게 없구나. 가장 핵심적인 게 엠마가 사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라 감상에서 이게 더 가속화된다. 처녀 시절에 읽은 책의 세계, 월터 스콧의 세계 한복판으로 되돌아간 느낌, 이런 거가 이제 이 오페라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건너뛰어 버렸는데, 그게 이게 분량을 줄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건너뛰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엠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오페라 구경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메가 바람을 넣어요. 오메가 되게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 엠마 보바리의 띨빵함도 우리 자신을 많이 보여주지만 이 오메의 속물스러움도 되게 우리 자신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메가 갖고 있는 여러 속물성 중에 하나가 지적인 스노비즘이에요. 그래서 오메는 뭐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욕심이 되게 있어요. 뭐 책도 좀 읽어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글도 써야 돼요. 그래서 루앙의 등불에다가 계속 기사를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저널리즘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책도 또 쓰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문화예술도 향유를 해야 돼서 엠마한테도 가서 좀 연극 이런 것도 보라고, 오페라 이런 것도 이제 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페라 그게 내용이 그 오페라가 정확하게 뭔지는 지금 제가 잘 그런데요. 오페라의 내용이 이런 식의 연애담이에요. 그러니까 리시라는 여자가 있고 이 리시가 어떤 유혹자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엠마가 로돌프한테 당한다라기보단 유혹 당하는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오페라가 정확하게 텍스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페라 자체가 거의 엠마하고 로돌프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엠마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의 입장하고 막 병치를 하면서 감정이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풀비리 소리가 안개를 뚫고 히드 위로 메아리 치며 퍼져가는 것 같았다. 월터 스콧을 갖고 와서 만든 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레퍼런스를 좀 뒤져보면 더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오페라와 좀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텍스트 안에 텍스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성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오페라를 1막인가 2막까지 봤는데 레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레옹이 이제 샤를라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엠마하고도 하게 되는데 인사를 3년 만에 두 사람이 재회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성적으로 왜 엠마는 레옹을 다시 만나게 됐을까? 여기가 이제 그건데 사실 소설이 조금 지루해지는 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돌프가 간 다음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아마 작가도 고민을 했을 텐데, 기왕제사 만들어 놓은 저놈을 활용하자.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에서 이놈을 데려와서 멀티로 한 번 더 이제 활용하는데, 이 1번 내용하고 2번 내용은 되게 달라요. 1번 내용은 그냥 되게 순진무구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2번 내용은 이제 서울물을 먹고 온 거예요. 파리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지금 여기 다 우습게 보이는 거야. 동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을 보면 그 파리의 여러 그 사교계의 그런 고관 부인들 앞에서는 지도 찌그러들겠지만, 뭐 시골의 이런 유부녀 정도는 자기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레옹이라는 캐릭터의 성향인데, 낭만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데다가 조심성이 많아서 도가 지나친 것은 늘 삼가는 편이다 라고 이제 335쪽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엠마는 이런 절제가 부족하지만 레옹은 그래요. 이게 소심하고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엠마도 이제 로돌프하고 저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거죠. 되게 속된 표현을 우리가 쓸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이제 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소설의 첫 부분에서 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엠마는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샤를르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소설 속에 처음 등장했는데, 로돌프와의 관계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로돌프가 엠마를 보고 픽 해가지고 꼬셔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의 관계에서는 엠마가 봐요. 레옹을. 피부에 윤기가 도는 그의 볼은
그녀의 생각으로는 그녀에 대한 욕정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자 엠마는 그 뺨에 입을 맞춰주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엠마가 레옹을 보고 레옹의 뺨을 보고 거기서 이제 성욕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욕을 또 느끼고 충동을 느끼고 심지어 그거를 뭡니까 실현하고. 그래서 이제 소설을 보다 보면은 레옹이 엠마를 가졌다기보다는 엠마가 레옹을 가졌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작가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만남도 사랑도 되게 낭만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잔인하게 썼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로돌프하고 만날 때 핵심적인 부분이 공진의 장면이었는데 레옹하고 만나는 장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성당입니다. 성당. 근데 여기 보면 성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너무 웃기게 썼어요. 그러니까 엠마가 이건 아니야 해서 자기 거절하려고 편지도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실은 막 되게 하고 싶은. 그래서 그것도 너무 희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옹도 처음에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매력이 있었지만 아니 정도껏 해야지 이것도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금 본론은 이게 아닌데 메인 디쉬는 차려져 있는데 이제 자꾸 이쪽으로 너무 에피타이저가 많이 나오니까 얘도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매력적인 캐릭터는 이 성당지기인데 앞에 그 공진회에서 참사관의 어떤 공식적인 말처럼 여기 성당지기가 우리 노틀담 성당은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남녀들은 이게 아무 성당 이 구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레옹이 성당을 뛰쳐나가고 마차를 불러오라고 소년한테 시키든가 해갖고 마차가 이제 도착을 하고 마차에 이제 탑니다. 차를 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 이거는 보바리 부인에 관한 논문에서는 거의 다 인용되는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아주 못할 짓이에요. 알아요? 하고 이제 이건 보바리가 묻는 거고요. 엠마가 뭐가 어때서요? 하고 서기는 되물었다. 파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걸요. 그러자 이 한마디 말이 거역할 수 없는 논거인 양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포착된 마차 안의 정사는 앞서 무도회의 왈츠 못지않은 에로티시즘을 환기한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야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이 손님들이 대체 무슨 미치광이 같은 격정에 사로잡혔기에 계속 쉼없이 달리라고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땀에 흠뻑 젖은 두 마리의 야윈 말을 한층 거칠게 채찍질하면서 마차가 흔들리든 말든 여기저기 무엇에 걸리든 말든 쭉쭉쭉 건너뛰고 마차를 몰았어요. 그러고 이제 마차 막 질주하니까 이거는 고속운전 가속으로 해갖고 이건 지금 고발해야 되는데 행인들이 또 놀라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장갑을 벗은 손이 마차 밖으로 탁 나오면서 그 종이 조각을 갈기갈기 찢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원래는 우리 그만 만나자 이제 이런 만나면 안 된다 이거 미래를 거절하는 엠마의 편지였는데 이게 이제 던져지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마지막에 이윽고 6시경 보부아짓느 구역의 어떤 뒷골목에 멈추어선 마차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고 베일을 쓴 채 뒤로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게 제가 제독 3독 하면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확인할 수는 있을 텐데 도대체 그러니까 몇 시간을 차 안에서 이렇게 한 건지 화장실도 가야 될 것 같고 좀 씻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이후에도 이제 둘이 계속 만나는데 작가가 포착하는 엠마는 진짜 간통의 주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컨대 이제 이 용빌에서 잼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 김장 같은 건가 봐요. 1년치 잼을 한꺼번에 만드는데 여기 엠마도 있거든요. 근데 엠마는 다 싫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완전 그 관능의 세계에 푹 빠져서 그 생각밖에 없는데 지금 김장을 해야 되니까 갓김치를 담그네 깍두기를 담그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데 그 와중에 뭐냐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메가 얘기를 듣고 보바리 부인한테 이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되는데 오메가 뻗치는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조그만 애를 하나 두고 있는데 얘가 이름이 쥐스땡인데 쥐스땡이 약을 잘못 가져온 거예요. 그 갖고 오라는 거를. 근데 쥐스땡이 갖고 온 그게 창고 그 열쇠 위기 열고 약을 갖고 왔던가 이런데 거기에 극약이 있거든요. 근데 엠마가 이거를 엿듣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게 돼요. 굉장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듣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엠마가 먹게 되는 그 비소, 극약이 이제 들어있는 이건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둘이 그 만나는데 계속 막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충만하고 달콤하고 멋들어진 사흘간의 진정한 밀월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거를 낭만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작가는 되게 냉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